자, 야당 얘기를 오랜만에 좀 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본격적으로 신당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권에서 여당과의 중도신당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야당의 비박 인사가, 비박 중진이 여당의 야당에서는 비노죠. 그리고 여당에서는 비박의 핵심 의원과 만나서 이 중도신당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최근에 했다는 건데, 근데 누군지는 뭐 기사의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누군지 혹시 취재가 되셨나요? 취재보다는 짐작이 가죠. 짐작이? 네, 일단 예. 비노계의 중진은 아마 성이 김실 것이고, 네, 비박계의 중진은 성이 유실 겁니다. 예. 네, 아, 이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국회 10년 전부터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요. 또 지금은 국회의원회 간의 9층에 같이 바로 옆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문제, 노선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 방도 수시로 돌아가면서 만납니다.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쓴 것 같은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노 중도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당의 모습이 바로 중도 비노계와 새누리당의 건전보수까지 합치면 굉장히 파괴력 있는 신당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예다 공개를 하자면 비노계 중진은 김한길 전 대표고 비박계 중진은 유승민 원내대표입니다. 아, 두 그래요? 분의 국회의원회 간 사무실은 9층에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도 같은 정책 토론회를 했고요. 며칠 전에도 같이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점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저번에 저희가 이제 조선일보 칼럼을 놓고 양쪽이 이제 비박과 비노가 합쳐지는 중도신당 얘기, 그래서 개헌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망을 해봤는데, 그런 얘기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청와대와 비박계가 확실히 더 각을 세우고 결국에는 당이 쪼개지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의 충돌이 벌어져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도 그 시나리오, 네. 그 분석 유효하죠?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이 당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비박들이 그 당을 뛰쳐나와서 비노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저는 0.00001%도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만일에 비노 비박이 손을 잡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이 당을 뛰쳐나갈 때, 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같이 못한다, 완전히 새로운 내 정치 세력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스스로 만든 새누리당을 부정하고 정통적인 과거로부터의 그 부채와 자산을 승계한 정통 보수 세력을 이탈한 소수 박근혜 대통령만의 친박당, 친박연대, 과거에 그런 당도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친박연대 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패권주의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막 비노들이 친노 패권주의를 공격하듯이 거기서 어떤 같이 연대가 이루어질 명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예.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 현재 상태에서 스스로 국정을 레임덕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은 예.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0.0001%도 안 된다 그러면 0이죠, 뭐. 예. 조수진 차장. 네. 조수진 차장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야당 내에서 비노계는 문재인 대표로는 총선 못 이긴다, 대선 못 이긴다,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신당 얘기도 생각하고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떻게든지 명분을 만들어 보고 싶고 이런 건데 문제는 수도권 선거란 말이에요. 수도권에서 본인들이 당을 뛰쳐나가서 공천을 하면 야권표가 분열이 되잖아요. 그 경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비박계를 이렇게 쳐다보고 제발 좀 떨어져 나와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 맞습니까? 네, 물론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비박계와 비노계가 힘을 합치는, 그래서 신당을 형성하는 아주 정말 파괴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비박계는 약간 그 중도적인 위치, 그러니까 오른쪽보다는 상당히 오른쪽에 있대 가운데에 좀 몰려있는 그런 형국이고, 또 중도 비노계 같은 경우에도 강성 기류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운데로 몰릴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이 비박계와 비노계가 손을 잡고 같이 창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 두 당의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뿌리도 다릅니다. 이 새누리당 의원들은 탈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곱게 자란 분들이 많고요. 어떤 모험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은 과거 민주당 시절부터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있는 현역 의원들 중에 중도 비노계 같은 경우에는 신당을 창당해 본 경험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당의 이런 이질적인 체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박계가 당을 뛰쳐나온다?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다. 김태현 변호사도 그렇게 지금 현재 정치 상황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만약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림은 될 수 있겠죠. 명분은 좋지 않습니까? 중도개혁 정당, 동서화합, YS계와 DJ계 연합, 민취업 세월의 부활. 굉장히 좋은 말들을 갖다 붙여서 멋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기는 하겠으나 역시 저도 두 분 말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야당은 모르겠지만 여당에서 쪼개지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예. 현실적으로 뿌리로 따지면 과거에 87년 이전에 말하자면 현재 비박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말하자면 YS계, 예. YS계와 저쪽에 그 비노들의 상당수를 이루고 있는 DJ계들이 사실 같이 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50 때 이제 그 신민당을 깨고서 말하자면 그 이민호 씨가 이끌던 당을 깨고서 통일민주당을 만들 때도 그랬는데 현재는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그때 YS DJ와 같이 어떤 전권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양쪽의 리더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새누리당 쪽에 비박 쪽에 그러한 확고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의 당을 깨고 나갈 정도의 흡인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높지 않다. 예. 자, 조수진 차장께 그럼 야당 내부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김동철 의원이 신당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네. 이분이 그래도 문재인 대표 아주 각을 세운 관계는 아니었는데 사무총장 거론이 되다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광주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신당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김동철 의원이 무슨 그 사무총장 같은 당직 인선을 가지고 뭔가 각을 세우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예. 네,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오래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 민주계 DJ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 신당이 태동하느냐 이것은 오롯이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내놓느냐에 철저하게 달렸다.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런 것을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적으로는 호남이고 또 성향상으로는 중도 비노계입니다. DJ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조국 혁신위원 이 발언을 종합해보면 호남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호남의 다선 의원들부터 물갈이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주와 전남, 전북에는 어느 곳보다도 중진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표나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공천의 칼을 빼어들고 맨 먼저 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광주와 전남북 의원이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에 달렸고 만약에 그런 칼날이 다가온다면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 나가기라도 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신당 얘기는 계속 꾸물꾸물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나가야 되는 거냐? 총선이 내년 4월이면 지금 10개월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이 사이에 언제 당 만들고 언제 출마하고 언제 이게 구체화되느냐 이게 궁금해요. 로드맵 같은 게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로드맵보다요. 이 신당을 1년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태동을 안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열린우리당 사례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 2003년 초부터 계속해서 신당 논의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했습니다만 결국 태동한 것은 2003년 11월 초였습니다. 그 말은 2004년 총선 6개월 정도 전에 태동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9월 말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의 어떤 상에서 지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과연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논의를 모아갈지 또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총선 6개월 전 그러니까 내년 4월로부터 거꾸로 계산하면 올 10월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신당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 천정배 의원이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채널A에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중요한 얘기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당이라면 뭐 당연히 그것은 전국적 개혁정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물들 또 새로운 주도 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당이라든가 무슨 기성 정치인만으로 뭘 한다든가 뭐 이럴 일은 없다. 확고한 개혁, 온건한 진보 정도의 노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보수 세력과도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는 부당한 양당의 독과점 체제가 오랫동안 굳어져 와서 그것이 여러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다당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데 현재 제도를 전제로 한다면 과연 제3세력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많은 거지요. 자, 천정배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수진 차장, 네. 핵심이 뭡니까? 네, 우선은 이 호남과 같은 지역 정당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당을 하려면 전국 정당이 돼야 된다. 그 말은 호남을 비롯해서 수도권 의원들이 가세를 해야만 신당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건전 보수로 대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로 비춰질 수 있는 분들까지 가세를 해야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 이 색깔로 승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조순 차장이 다시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취재할 당시 궁금했던 게 뭐냐면 당시 같은 경우에 안철수 지금 전 대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수진 차장이 방금 말씀하신 중도 개혁 보수들도 인사들도 제법 영입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결국 신당 창당을 못하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그 연합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 안철수 의원과 비교해 보면 조금 인지도는 어디 떨어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신당 가능성 시청자들이 보기에 진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신당은 이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철저하게 달렸다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처럼 문재인 대표나 친노 세력들이 이른바 개파 독점주의를 버리지 않고 또는 이 호남이라든지 어떤 비노 중도계로 비칠 수 있는 분들에게 공천의 칼, 이 쇄신을 요구한다면 이분들은 앉아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중도 비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명과 한식은 하루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쇄신안의 결과를 보고 앉아서 죽든지 아니면 나가도 힘들지만 일단 나갈 건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총선과 대선은 상당히 다른 선거입니다. 대선은 어떻게 보면은 여야로 나눠진 모든 세력이 어느 쪽으로 결집할 것인가의 싸움이지만 총선은 국지전입니다. 각 지역별로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으로 있을 10월 재보궐선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4월까지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 10월부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누군가가 의원직이 상실이 되고 어떤 거리 상태가 되더라도 1년 전까지만 선거를 하는데 근데 이 10월 재보선이 중요한 변수로 지금 떠오르게 된 것 같아요. 네. 조수진 차장. 결국엔 기초단체장 선거에다가 이 천정배 신당 추진 세력이 공천을 하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 세력과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10월 재보궐선거의 윤곽은 아직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호남에서 10월 재보선이 가능한 지역은 3곳입니다. 광주 1곳 그리고 전북 2곳인데요. 이럴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호남 3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그렇다면 내년 4월 총선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만약에 이 호남에서의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지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과연 그 국회의원이 이것은 민심인데 이러면서 탈당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러면 즉각적으로 천정배 의원과 함께 신당을 하느냐? 그것도 봐야 됩니다. 천정배 의원처럼 무소속으로 당분간 남아있으면서도 일종의 무소속 연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성원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네. 호남 민심은 문재인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럼 10월에는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 기조로 갈 거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 4.29 민심이었는데 예. 그 민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위라고 하는 기구를 내세웠는데 혁신위가 강조한 정체성
그리고 거기서 기존의 지도부를 비판해왔던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을 지역주의를 옹호하고 자신들의 공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낡은 정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기존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마이웨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특히나 거기다 당직까지도 최근에 최재성 사무총장을 결국 밀어붙였고 네. 결국은 하나도 말하자면 기존의 그 선거 민심을 수용한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그렇다. 예, 이러한 혁신위에서 나오는 9월경에 나오는 혁신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은 보나 마나 그것은 100% 어떤 국민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이름 아래 기존의 그 기성 정치권에 대한 특히 호남 세력, 그다음에 말 많았던 중진들에 대한 결국은 제거 과정이라고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비단 저 염동현 전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의 움직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더 지금 중요한 것은 당 안에 있는 이른바 중도 성향의 비노들의 그 움직임이 사실은 더 지금 저 밖에서 움직이는 움직임보다 더 많이 주목해야 될 대목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 결국 이제 그 야당이 어떻게 갈 것이냐, 혁신안에서 뭐가 나오실까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박성원 의원께서 지금 잘 설명해 주셨지만 혁신위원회 인적 구성이나 얼마 전에 나왔던 1차 혁신안은 더군다나 그 김상곤 위원장의 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문재인 대표가 28 전당대회 때 약속했던 친노계파의 해체,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만들어서 중도를 강화해서 대권까지 가겠다는 그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친노가 비노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혁신안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것이고요. 문제는 아까 조순희 찬도 지적하셨듯이 9월 말에 혁신안에 나온 다음에 추석 민심을 지나고 비노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거기에 야당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아마 입이 닳도록 그런 얘기들을 방송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특히 조수진 차장이 많이 강조를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 이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국민적인 지적이 있고 또 그게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서 심판도 있었는데, 조수진 차장, 네. 왜 국민이 원하는 중도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건지,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이번 문재인 대표 4.29 재보궐선거 참패 직후에도 계속해서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어느 나라 국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번에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이 사무총장 인선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탐대실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끌고 나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당이 지금 현재 당인지 아니면은 위축된 장인지 쪼그라든 장인지 이것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갈 경우에 문재인 대표가 과연 얻는 것이 있을까? 저는 그 점이 참 걱정됩니다. 인품도 훌륭한 분이고 또 여러 가지 인권 변호사로서의 어떤 업적도 많은 분인데, 왜 이렇게 어떤 국민을 감동시키고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는 이른바 노무현식 정치를 보여주지 못할까 좀 답답합니다. 예. 그 아까 저기 이제 중도로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약간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중도로 안 갔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사실은 노선은 보수적인 정당, 진보적인 정당이 다 필요한 거죠.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또 그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새정치연합이 위기인가 하면은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 정당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정당 구성 원리입니다. 통진당이 해산된 것도 바로 단순히 종북 노선이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그 헌정의 그 민주정당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행태인데, 지금 새정치연합은 4.29 민심에서 계속 패권주의,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정당의 기본 원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인데, 전혀 혁신이 보면은 지난번에 김상곤 위원장은 혁신안에 반대하고 혁신안을 거부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혁신위를 말하자면 문재인의 친위대라고 비판했던 것을 대해서 반혁신 막말로 규정해서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자면 비판을 가로막는 유신 때 긴급조치를 연상케 하는 이런 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결국 그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래가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탈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조수진 차장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릴 텐데, 지금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의 불통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의 인선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말이 많은데 충분히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습과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바로 그 점을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도 몇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벌써 지지난주가 됐죠.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사퇴 요구를 했을 때 그날 밤에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의 내용은 첫 번째는 불통, 그리고 독선,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거는 잘못되고 있는 역행,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에게 지적을 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소통을 하고 독선을 부리지 않고 또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갖고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 텐데 어제 문재인 대표하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동안 당무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화합의 손을 완전히 잡은 겁니까? 화합은 아니고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네, 예. 왜냐면요. 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고 또 밤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심야 회동 이렇게 두 차례 아주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요. 결론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사무총장 인선이 바로 당원에 명시된 어떤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방점을 두고 요구를 했고요. 문재인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 며칠 동안 고민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당 대표는 리더인데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렇다면 결론을 과연 누구와 함께 상의해서 내는 건지 이거는 지도자의 어떤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직은 화합이 된 게 아니라 갈등이 봉합이 된 게 아니라 조금 문재인 대표가 누군가와 얘기를 더 해보고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논란이 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